아, 이게 내가 혈당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염증이 생깁니다. 뾰루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막에 생기는 염증들, 잇몸에 생기는 염증들,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걸 느낀 거죠. 구부러지질 않아요. 안 펴져요. 네. 펴지지가 않아요. 손목 인대가 여기서 붙어버린 거예요. 인대들끼리. 혈당이 높을 때는 운동을 절대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예. 저의 소울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닭백숙. 저는 이제 2번 끓이는데요. 처음에는 닭을 원장님께서는 당뇨를 극복한 한의사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었나요?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아, 이게 당뇨가 오겠구나라고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인데 그런 기본 상식이 없었을까요?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대표적인 증상은 있어요.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나가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건 그냥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게 나타나면 누구나 알게 되는데 이거 말고 전조 증상이 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당뇨병이 지금 진단이 됐단 말이죠. 그럼 제 당뇨 증상은 언제부터 생겼을까를 봐야겠죠. 연구 결과를 보면 2-3년 전부터 이미 나의 인슐린 그리고 혈당 조절 기능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기 검사에서도 안 나왔어요? 인슐린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건강검진 딱 했는데 정상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음번 검사하기 전에 당뇨가 발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내가 혈당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증상들은 우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여기저기 생겨요. 뾰루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막에 생기는 염증들 아니면 잇몸에 생기는 염증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도 많이 헐기 시작했던 거죠. 한번 헐면 그래도 한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살들의 염증이 생기는 걸 저는 면역력이 피곤해서. 조금 떨어졌구나,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피곤한 건 계속 피곤했어요. 자도 피곤하고 오랫동안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게 적어도 1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 당시 저는 운동도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운동은 싫어하지만. 네. 그래서 운동을 반갑다. 시작하자. 네. 예.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걸 느낀 거죠. 그 여자들이 주로 느끼는 건데.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이게 손이 부었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구부러지질 않아요. 안 펴져요. 네.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손가락을 이 손으로 다 피고 나서야 그때부터 움직이거든요. 그게 손목 인대가 여기서 붙어버린 거예요. 인대들끼리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혈당도 높은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혈당이 높을 때는 운동을 절대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예. 내가 혈당이 높으니까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혈당일 때는 절대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도 내 몸은 개운해지지 않는다는 거, 자도 개운치 않다는 거. 저희가 보기에는 아, 이게 내가 혈당이 높을 때의 전조 증상이었구나. 물론 이 증상들이 다 지나가고 대표적인 당뇨 증상을 겪게 됐죠. 물을 갑자기 막 마시기 시작하고 소변을 화장실을 뭐 하루에도 낮에 한 6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진료 보다가 환자 나가시면 바로 화장실 가고 갔다 와서 물 한 컵 마시고 또 진료 보고 나가시면 또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예.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걸 내과 선생님이 보신 거죠. 어머나. 예. 신 원장 이상하네. 같이 올라가서 혈당 좀 재보자고 해서 혈당 재는데 그때 이제 375가 나온 거죠. 식후 혈당이 보통 14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면 그때 그렇게 큰 증상이 왔는데도 저는 당뇨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체중은 그때 어땠습니까? 빠지고 있었죠. 아하. 빠지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해서 운동 때문에 빠졌다라고 오해한 거죠. 혈당 때문에 빠지고 있는 체중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좀 재보자 했을 네. 때 이제 보셨잖아요. 네. 나의 무지에 대해서 좀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를 많이 했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내과 원장님이
신원장 이거 이상한데 하는 순간 저는 그때 눈치챘죠.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제가 당뇨를 알아본 적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게 배불리 맛있게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허기진 마음, 스트레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워드려야죠. 네. 그러려면 당뇨를 극복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식 있죠. 저의 소울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숙? 당뇨 전문 한의원을 이끄는 신동진이 되기까지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음식은 바로 닭백숙이었습니다. 네. 채소 중에 찾은 닭백숙이요? 신동진 하면 백숙이죠. 닭곰탕 백숙. 우리가 전 시간에는 또 흰색 그 육류가 대장암의 또 발병 원인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러시군요. 보통 외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 있잖아요. 네. 뭐는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엔 또 나쁘다고 알려졌네. 맞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들이 있으면 체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구했더니 맞는 걸로 나왔네, 어떤 사람은 안 맞는 걸로 나왔네.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네. 우리가 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닭은 뜨거운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맞죠. 근데 몸에 열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닭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답니다. 그 열기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열기라고 하면 혈액량이 부족하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체질을 구별하기에는 성격 그리고 체형 여러 가지를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격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뜨거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열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얌전하고 뒤따라가는 성격이다 생각하시면 음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닭고기는 얌전한 분들에게 맞는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근데 그 체질도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는 붉은 고기와 흰 고기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 근육량입니다. 이거 해보시잖아요. 네. 근육량 체크하셔서 근육량이 하한선에 가까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 근육은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 거 드셔야 돼요. 아. 근데 내 몸에 빨간색이 많아. 근육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닭가슴살 이유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색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몸에 이미 붉은 색소가 많아요. 그럼 붉은 고기 계속 먹으면 붉은 색소가 계속 들어오겠죠. 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동진 원장님의 그 유명한 닭백숙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열화와 같이 물어오셨어요. 레시피를 알려달라. 그거 먹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닭백숙의 장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소화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도 기름기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외국에는 감기 들었을 때 닭으로 만든 스프를 끓여주잖아요. 네, 그쵸? 닭고기 스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닭고기가 그만큼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잘 흡수되는 좋은 영양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닭다리에 보면 얼마나 기름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백숙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요. 전체적인 기름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의 포화지방량과 닭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포화지방량은 닭이 훨씬 적습니다. 아하. 그 닭껍질 다 벗기고 먹을까요? 벗기고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나중에도 걷어낼 수 있거든요. 풍미를 위해서는 저는 닭껍질 같이 넣어서 드립니다. 근데 백숙 만드시는 방법은 그냥 생닭을 넣어서 만드시는 방법이 가장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먹습니다. 냉동 닭 있잖아요. 닭가슴살 냉동된 거 있고 닭 안심도 냉동된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냥 해동해서 끓여가지고 백숙처럼 먹습니다. 닭곰탕처럼. 그렇게 먹어도 드실만한 닭 요리가 되거든요. 기름이 적어서 고혈당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닭고기가 가진 기름은 포화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웬만큼 드셔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서 더 유리하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닭백숙 드실 때 방법은 쌀은 빼고 드시는 방법. 아하, 하얀 네. 백미를 뱃속에 넣지 않는군요. 예, 넣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닭곰탕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만 먹으면 야채도 안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품 요리잖아요. 야채를 왜 안 드십니까? 나물 반찬은 같이 드셔야죠. 아, 다른 반찬도 아이, 같이. 그럼요. 소금은 어떻게 좀 넣을까요? 소금 드셔도 됩니다. 아하. 네. 레시피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한 1시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저는 이제 2번 끓이는데요. 처음에는 닭을 초벌로 한번 끓이고요.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어서 네. 잡지를 제거를 하고요. 그 육수를 면보에 걸러서 거품이나 잡지를 제거하고 거기다 씻은 닭을 다시 넣고 또 끓입니다. 마늘도 안 넣고요. 그때 이제 마늘하고 같이 넣게 되죠. 마늘 넣고 그리고 또 후추 넣고 소금 간 나중에 해서 먹습니다. 네. 인삼은 안 넣으시는군요. 아닙니다. 마늘로도 대추도 안 충분하고요. 넣고. 대추는 안 넣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렇게만 끓여도 맛있다니까요. 한 마리 다 먹나요? 저는 웬만한 닭은 그냥 한 마리 다 먹습니다. 그 정도 드셔야 배불리 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일주일에 그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단백질 양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 평상시에 단백질 양이 좀 부족하셨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너무 배고프게 먹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